사업자 노무관리 기본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노무관리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9가지 대해서 이렇게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근로계약서 안에는 다양한 회사의 사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내용들을 더 첨부하거나 또는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준근로계약서고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누구와 근로계약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 누구,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보통은 1년으로 근로계약을 보통 합니다. 1년을 단기간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네. 1년을 2회 하면 2년이 되고 2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2년 이상 똑같은 계약을 1년직으로 해가지고 3번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고 있는 업체들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 차이를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일용직과 그리고 일반 직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또는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는 데서 많이 활용하시는 거고요. 소기업들은 4대 보험 넣냐 안 넣냐 그 차이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당 해고에 대해서 뭐 급여를 1개월치를 더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근무 장소는 뭐 생산직이면 무슨 생산부서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내용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생산직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쓰면 좋긴 하지만 보통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소정근로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예, 보통은 우리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에 체류 시간, 네,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체류 시간 9시간으로 보고요. 여기서 점심 시간이 있죠, 그렇죠? 네. 이 점심 시간을 빼고 나면은 근무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됩니다. 근무일 또는 휴일이 있는데 매주 5일을 근무를 하고 주 휴일은 매주 뭐 일요일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임금은 월급 또는 일급, 시급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월급일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급 뭐 180만 원이다. 그래서 상여가 있다. 그럼 상여가 뭐 예를 들어서 분기 뭐 100%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또는 뭐 금액을 써도 되고요. 기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 수당도 있을 거고요. 식대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재직 수당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자격 수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당은 어차피 합쳐서 급여가 됩니다. 네, 이걸 이제 통상급여라고 합니다. 자, 임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로 이제 정해져 있죠. 네, 뭐 25일이다 그러면 25일로 정합니다. 그러면은 10일 날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다음 달 25일에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10일을 플러스 하고요. 10일부터 25일까지 급여를 요달 줍니다. 또는 이번 달의 급여다 그러면 15일치를 주겠죠. 그렇죠? 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있는데 나머지 사항이 사실상 업체들 가면 더 많죠. 그래서 사업체명과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서 복사 또는 두부를 동시에 작성한 다음에 줍니다. 대부분은 작성하고요. 복사해가지고 함부로 주죠. 자, 이건 모든 직원들이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발생되는데 기초적으로 보통 벌금은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언제 발생되냐면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돼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벌칙을 정할 때 이렇게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재계약하거나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 해고 통보라든가 계약에 대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여서 이 친구가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다음 자기의 취업 장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만큼의 그 급여를 줘야 됩니다. 수습기간과 계약 근로기간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계약직과 계약직이죠. 계약직. 네,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할 서약서는 있는데 비밀유지 서약서. 요거는 현재 회사에 있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에 비밀을 유지하겠다. 예. 에 대한 서약서고요. 전직금지. 네. 전직금지 또는 겸직금지라고 하죠. 네. 겸직이 맞습니다. 겸직금지. 네. 그리고 손해배상 약정. 요거는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지를 하죠. 계약 해지라든가 어떤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벌칙을 하게 됩니다. 정직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그리고 직원 개인정보 동일해서 같이 받습니다. 이거 함께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산업안전에 대한 보건교육이요. 네. 보건교육을 함께 받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다음에 또 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사인을 할 때마다 근로자들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받으실 때 같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은 보시면은 이제 연장 근무라고 하면 1일 8시간 이상 되는 시간들을 얘기하고요. 네. 일주일은 보통 이제 5일이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 근무라고 하고, 연장 근무는 일반 시간에다 5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1시간을 근무하면은 요거는 1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를 가산했기 때문에 1.5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시급을 해줍니다. 자,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50%를 가산해 줍니다. 연장이 됐으면서 야간이 되면은 50에 50이니까 100%. 그러니까 총 2배가 되겠죠. 그렇죠? 네. 휴일 근무는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형태가 주 6일이다. 12시간 교대 근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근무는 10시에서 22시, 밤 근무는 22시에서 다음날 10시라고 볼게요. 그리고 휴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 그리고 19시부터 20시, 02시부터 6시, 요 사이에 교대를 하죠. 그쵸? 네, 그래서 2시간씩이라고 보겠습니다. 휴게 시간 2시간씩. 그러면은 12시간씩이지만 이게 체류 시간이고요. 그쵸?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네, 10시간입니다. 네. 그쵸?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휴식 시간이 요때 되거나 요때 되겠죠. 그쵸?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중에 2시간, 네, 또 반근무 시간에는 또 잠깐 좀 취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줍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시급은 8,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예시예요.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8,350원이죠. 그쵸? 2020년이 되면 더 높을 겁니다. 이거 작성했던 시기가 2018년도니까요. 네, 우선 시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최저시급보다 미달되지만, 그럼 10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시간은 8만원이죠. 그쵸? 네. 근데 8시간을 초과했잖아요. 그쵸? 8시간을 초과한. 그때 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2시간은 시급을 곱해주지만 몇 퍼센트 가산해 주라고요? 50%. 네, 그래서 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타입은 뭐냐면 이게 평일이죠. 네, 이거 평일에 낮 시간대 근무하시는 분은 이렇게 1급 시간이 1급이 88,000원인 겁니다. 자, 그럼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야간 시간대는 똑같이 10시간 하고 있죠. 그쵸? 네, 12시간 체류 시간 중에 10시간은 8,000원. 그래서 8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2시간은 어떻게 써요? 초과됐죠. 그쵸? 그러니까 2시간은 8,000원.
그래서 50% 가산해 줍니다. 근데 아까 야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야간 근무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몇 시간입니까? 총 8시간에 중에 들어간 만큼은 50%를 또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6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6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시간은 8,000원 이렇게 봅니다. 왜 6시간이라고 하냐면요. 이 중에서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 네. 아예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노동을 한 시간이 아니라서 이 야간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은 뺐습니다. 그래서 50%입니다. 실제로는 8시간이 들어가죠. 근데 야간 중에 한 2시간 정도를 쉬기 때문에 쉬는 걸로 지금 예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네. 68에 48에 24,000원. 50%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A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 급여가 있죠. 주말 급여. 이 주말 급여는 뭐냐면요. 토요일 얘기합니다. 토요일. 네. 이때는 다 초과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주 40시간 이후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 평일에서 일하는 시간에다가 네, 이 시간 전체가 또 초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는 또 야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또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주급은 어떻게 되느냐? A에다가 5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토요일 이건 언제 근무에 토요일 근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고요. 5일이고 토요일 근무. 네,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쳐줍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다가 8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도 되게 어려운 예시를 만들어놨네. 네. 이거 이해하면 다, 시간의 근무 시간은 다 이해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걸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하다가 좀 틀린 게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시간 관리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 형태가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 오전은 10시부터 20시, 22시 반 근무, 10시, 휴식 시간은 12시, 3시, 뭐 이렇게, 2시간씩 휴게 한다고 했어요. 네, 시급은 8,000원. 아까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중에 이렇게 휴게 시간이 있고, 그리고 22시부터 이게 10시 중에, 보시면 이렇게 휴게 시간이 있는 거죠. 네. 야간 근무는 요 시간이고, 그쵸? 네. 자, A 근무자는 해당 시간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휴일은 이렇게 됩니다. 주 시간은 똑같죠, 뭐. 네, 그쵸? 네. 자, 평균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네. 보시면은, 12시간 체류 중에서, 휴게 시간을 빼고서 10시간이죠, 그쵸? 연장은 2시간인데, 2시간은 50% 가산하니까 1시간. 그래서 평일에는 이 사람은 11시간을 일하네요. 네. 지금 요 A 근무자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휴일에는 어떻게 일하냐? 휴일에는 이 10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휴일 다, 전부 다 휴일 근무에 대한 연장이죠. 네. 그래서 10시간에다가 10시간 플러스 10시간 곱하기 50% 해가지고 총 15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휴일에는
휴일에는 8시간 이상 되는 것은 또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시간은 50%또 가산이 되죠. 그래서 휴일 하루는 1시간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16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10시간 플러스 1시간 곱하기 5일이 되고요. 그리고 평일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그리고 휴일은 15시간 플러스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수당이 있으니까 8시간. 이게 일주일에 총 일하는 A 근무자의 시간이 됩니다. 이 B 근무자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네. A 근무자 시간은 이렇게 되죠. 자, 79시간. 자,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은 79시간을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아까 일주에 볼까요? 79시간. 79시간이시죠, 그렇죠? 자, 이 근무자. 자, 보통 보면은 365일을 이게 1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은 7일이고요. 네. 네. 그래서 12개월과 일주일을 이렇게 나누면은 4.345 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일주일은 7이니까 7로 나누면은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게 평균 4주 또는 5주니까요. 네. 이걸 계산해 보면 4.345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에 주 40시간은 건 평일 얘기하죠. 그쵸? 평일 예로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 수당 없이 근무하시는 분은 8시간이죠. 그쵸? 8시간 곱하기 5일이니까요. 5일이니까 이게 40시간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40시간을 4.345주, 네, 한 달은 4.345주니까 이거 곱하면 약 174시간이 됩니다. 40시간 기본 근무를 하게 되면은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럼 8시간을 이렇게 4.345를 곱하게 되면은 48에 32 해가지고 32에 33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요게 200, 뭐 7, 208, 뭐 이렇게 되거든요. 208점 몇. 그래서, 한 달에는 209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당 개념에서는 연차 수당이 있는데, 연차 수당은 이제 통상임금을 이제 209시간 곱하기 8시간을 곱한 것, 그러니까 1급이죠. 그쵸? 네, 1급에다가 곱하기 미사용 연차 수를 곱하면 그게 연차 수당이 됩니다. 자, 연차 수당이 2017년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입사를 4월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달에 1일 연차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니까 총 며칠이죠? 10일이 생긴 거죠. 그쵸? 근데 여름 휴가나 이런 거를 가게 되면은 여름 휴가를 해가지고 뭐 3에서 한 4일 정도를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7일 남았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따졌냐면 이게 1년이 만기가 돼야 15일이 생기니까 내년 4월이 됐을 때 15일에서 이거 쓴 만큼을 뺐어요. 그래서 그 해는 다음 년이 되면은 12일만큼만을 연차를 써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바뀌어서 한 달에 1일씩 생기고 만근이 되면 15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생기고 만근을 하면은 15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근한 다음에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퇴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달치 급여를 또 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차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휴수당이라고 하면은 한 주간의 총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그걸 8시간으로 곱한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40시간을 일하면은 하루 8시니까 하루분을 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4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한 게 35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죠. 그쵸? 네. 8시간이 되지 않은 뭐 7시간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포괄산정 임금제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포괄산정 임금제는 뭐냐면요, 급여 270만 원 뭐 이렇게 정하면 여기 안에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더니 연차 수당도 넣는 데는 넣습니다. 야간 수당도 넣고 뭐 주말 수당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다 270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그럼 거기에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넣었을 때 최저급여보다 높아야지만 이 근로계약은 성사가 되는 겁니다. 월급, 임금의 고정적인 시간의 근로수당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버리죠. 네. 보시면은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9시까지다. 그럼 체류 시간은 총 10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다. 네. 이렇게 되면은 3시간 근무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따지느냐? 자, 우리가 보통 9시부터 여기 18시에 퇴근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1시간이 오버된 겁니다. 이건 연장이죠. 그쵸? 네. 이건 그냥 기본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다 연장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일주일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짠, 짠. 왜 안 나오니?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갑시다. 자, 8시간 플러스 1시간인데, 그럼 이게 8시간은 일주일에 8시간이잖아요. 그쵸? 5일 동안은, 그렇죠? 그럼 이게 주 40시간이죠. 네. 그리고 1시간은 어떻게 돼요? 1시간은 50%가 가산이 되죠. 그쵸? 1.5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1.5시간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5시간 곱하기 5배를 해줘야 돼요. 5일이니까. 그쵸? 그러면 5, 25 해서 5일은 5, 7.5시간이네요. 네. 평일에 그 5일 동안 연장되는 건 7.5시간입니다. 네, 그럼 토요일 연장 볼까요? 토요일 연장은 3시간이죠. 그쵸? 네. 3시간 1.5배 해주잖아요. 50% 가산해주니까. 그러면 4.5시간이 되죠. 일주일에. 그럼 일주일에 오버되는 시간이 4.5시간, 그리고 7.5시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네, 12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간은 40시간에다가 주휴수당이 있잖아요. 그쵸? 아까 주휴수당이 8시간. 그리고 곱하기 4.34. 네. 이거 곱하면 요게 209시간이겠죠. 그쵸? 그렇게 이번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되셨죠? 그쵸? 네. 그리고 요 12시간이죠. 12시간. 네. 이 12시간은 어떻게 된다겠죠?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씩 지금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연장이. 그렇죠? 그러면 이 12시간 곱하기
4.345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한 달에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 2, 8 8에 4일은 4, 48시간에 네.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뭐 52.5시간. 네. 52.5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 플러스 52.5니까 261.5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261.5를 월 200만 원을 261.5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시급은 7,648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오케이. 그렇지만 금년은 8,350원이니까 미달.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든지 시급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임금 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지원금인데요. 근로자를 이제 새로 채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자꾸 이동이 많으니까 2년을 다니면 또는 3년을 만기를 하면은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누구한테? 청년한테. 네. 이걸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촉진이거든요. 네. 고용 증대 또는 고용 촉진인데 요거는 요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지금 추가가 하나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자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7명이다. 그러면 한 명이 늘었죠. 그렇죠? 네. 이 한 명이 2019년 1월에는 39세가 들어왔다가 3월에는 이 사람이 퇴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 퇴사를 하고 뭐 40세를 들어왔다가 또 누군가가 또 퇴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32세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청년이 하나 들어왔네요.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얘기하고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 복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줍니다. 만 나이에다가. 그래서 32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 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라고, 이거 보통 이제 TO라고 합니다. TO가 한 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청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들어온 날로부터 해서 달에 75만 원씩 해서 총 3년을 주게 됩니다. 1년에 900만 원이고요. 3년이면은 2,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사업주한테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양한 지원금을 알다 보면은 대부분 노무 일을 더 많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청년 낼채용공제,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그리고 또 하나 하겠다고 하면 신중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신중년자금. 이건 국가에서 9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만 50세 이상의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TO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누가 나가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만 50세의 신중년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96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네, 오늘은 그 노무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예시로 드는 바람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잊지 마시고요. 근로에 대한 시간 개념, 네, 개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금. 네,
요 부분은 사업자 노무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함축적으로 좀 어렵게 좀 설명한 감이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그 필독서들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